네, 반갑습니다. 장 교수의 내교육 TV. 오늘은 시대적 이슈인 인공지능, AI와 AI만 주목하다 보니까 인공지능 대 자연지능 주제로 오늘 조금 도입처럼 시대적 흐름을 갖고 준비를 조금 해봤습니다. 제가 있는 이제 내교육학과, 내교육이 뭐냐 이런 질문을 하면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한다면 자연지능을 개발하는 영역이라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모두가 인공지능을 얘기하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유 역량은 뭘까? 이런 질문을 아마 또 교육계의 화두가 되었는데요. 오늘 인공지능 대 자연지능 주제로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은 인공지능의 올바른 방향과 그리고 인간만의 고유한 기재, 자연지능의 개발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인공지능은 왜 지금일까요? 하필이면. 인공지능과 공존 혹은 경쟁할 인류 첫 세대라고 하는, 그리고 그 시발점이 되었던 알파고가 지구상의 한 나라, 코리아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죠. 인류 달 착륙에 비견된다는 그 사건이 왜 한국이었을까? 참 아이러니하고요. 그만큼 한국이 여러 면에서 또 인류의 어떤 터닝 포인트의 그 발걸음의 지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 지금 AI인가요? 왜 AI가 지금 이렇게 급부상할 수 있었을까요? 예전에는 인공지능 빙하기 이런 얘기 아마 인공지능 쪽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택도 없다. 인간의 어떤 그 지능이나 어떤 특정 영역에서도 넘어서기 너무나 어렵다라는 얘기가 중론이었죠. 90년대도 그랬었고요. 80년대도 그랬고요. 2000년대 초반에도 그랬습니다. 불과 이 역사가 바뀐 지는 불과 1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70년대 컴퓨터, 대형 컴퓨터의 시대, PC, 퍼스널 컴퓨터, 90년대 인터넷, PC들이 연결된 인터넷, 또 이동하는 순간순간의 정보가 연결되는 스마트폰, 기기까지 연결된 사물 인터넷 IoT,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된 정보화 사회, 그걸로 인한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 하드웨어 기술이 발달되고 소프트웨어 기술에서도 답이 없는 환경에서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또 새로운 형태의 알고리즘의 등장, 그런 것이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그 인공지능 시대를 도래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된 세상, 그 핵심 키워드는 바로 정보에서 찾을 수가 있죠. 정보, 데이터가 없이는 이런 AI 시대가 올 수가 없었겠죠.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정보가 가장 빠른 속도로 전달되며 모든 것이 연결되어진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간다.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문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이 정보라고 하는 키워드. 시작할 때는 이 정보 처리 시스템, 이 IPS라고 컴퓨터 전공하신 분들은 너무나 익숙한 단어이죠. 컴퓨터라고 하는 개념이 0과 1, 디지털 개념은 결국은 인간의 이 마음, 인간의 마음을, 마음의 과학이죠, 결국은. 인간의 뇌의 정보 처리의 형태를 구현한 것이 사실은 컴퓨터이죠. 왜 예전에는 아니고 지금이냐 보면 뇌의 정보 처리 방식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어떤 그 기전을 이해하고 한 지가 불과 몇십 년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컴퓨터를 창조한 것이 인간의 뇌의 기전이니까요. 그거를 창조한 뇌의 정보 메커니즘을 알아야 그것을 모델링을 해서 수학적으로 그것을 컴퓨터로 또 구현할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정보 처리 시스템, 그거를 기반으로 우리가 인지과학에 대한 학문 체계가 발달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우리가 IT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이 I가 뭔가요? 인포메이션입니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정보 기술입니다. 그 밑에는 정보 처리 시스템, 그거를 기반으로 이런 인지과학에 대한 체계가 연구가 되고 리서치가 되고
그거를 기반으로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기술,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결국은 IT의 강국이라는 건 인지과학, 인지 이런 분야의 강국이죠. 뭔가를 이렇게 막 어떤 거를 코딩을 잘하고 막 이런 형태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이 정보에 대한 걸 처리하는 어떤 이것을 학문 분야를 연구하는 그 학계가 탄탄하게 있어야 결과적으로 나오는 IT도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위에 인지공학, 또 브레인 사이언스, 뇌과학은 다 이 한 축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인간의 뇌를 뭐 이렇게 하려면 뇌질환 해가지고 이제 의대를 갔던 시절도 있었지만 MIT가 그 뇌공학 관련한 학과가 1986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나라는 바이오 뇌공학 카이스트가 아마 2007년에 첫 신입생을 받았죠. 지금은 이제 뇌 관련 학과가 많아졌습니다. 저희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의 뇌교육학과도 2010년에 사이버 대학에서는 최초로 이제 설립이 되었고 뇌 활용 개발 분야에서도 온오프라인 대학을 통틀어서는 제일 처음이죠. 대부분 이제 뇌공학 계열입니다. 자, 그럼 뇌와 컴퓨터는 무슨 차이일까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차이가 있는데 조금 심플하게만 조금 짚고 넘어가면 인공지능, 자연지능의 오늘 관점이니까요. 컴퓨터 하면 우리의 구조상 하드웨어 플러스 소프트웨어이죠. 그래서 집에 이런 노트북이 있으면 똑같은 노트북을 사용하지만 하드웨어는 동일합니다. 근데 그거를 다루는 사람의 이 소프트웨어의 그 깊이에 따라서, 운영의 깊이에 따라서 뭐 인터넷 서핑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좋은 하드웨어라도 그거를 뭐 이렇게 엑셀도 쓰고 파워포인트로 문서 작업도 하고 또 적절한 코딩도 하고 쓰는 범주가 달라지죠. 하지만 소프트웨어의 활용 능력에 차이가 있다고 해서 이 하드웨어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스트럭처가 있죠. 뇌 구조가 있습니다. 하드웨어가 있죠. 그리고 이 신경세포가 있고, 신경세포 연결이 있고, 기본적으로 피질이 있고, 뭐 막도 있고, 두개골 안에 갇혀 있고 있는데, 그거를 다루는 소프트웨어, 결국은 우리의 마음 기제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의식을 어떻게 사고와 행동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뇌가 바뀌죠. 신경망에 막 연결성이 바뀐다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건 컴퓨터와 다르게 하드웨어까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하드웨어가 바뀐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신경망이 바뀌는 거죠. 뉴런이 이제 대부분 죽기도 하고, 하지만 옆에 있는 뉴런 것들이 막 연결이 되면 그것이 오히려 강화되는 신경망의 영역도 생기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피질의 두께에서도 영향을 만듭니다. 내가 오른손잡인지 왼손잡인지, 내가 어떤 뭐 운동을 하는 쪽인지, 내가 뭔가 학습을 하는 쪽인지, 내가 또 어느 쪽 영역에 막 몰입을 했는지, 이런 여부에 따라서 우리 뇌의 구조와 메인 스트럭처는 동일하지만 그 안에서 무수한 형태의 하드웨어적 변화까지 만드는 것이 컴퓨터와 인간의 뇌의 차이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의식을 가진 생명체라고 하는 고등생명체가 자신의 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본질적인 컴퓨터와 뇌와의 차이가 되고요. 인공지능 시대를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측면에서 인간만의 고유한 기제는 뭘까? 이런 질문을 한 번쯤 던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간의 두뇌가 만든 이 인공지능, 과연 인간의 어떤 영역까지 침범을 하게 될까? 많은 우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아마 터닝 포인트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검색을 엄청 하는데 점점 사색을 하지 않는 아이들, 인류의 스마트폰, 사람과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두뇌가 발달되어야 할 이 어린 영유아 시기가 디지털 스크린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인류 첫 세대의 출현. 많은 학계에서 이제 우려감을 표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적절한 대처가 아직 많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첫 세대니까요. 네, 과학계에서도 이 연구가 오랜 축적이 되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던질 수 있죠. 네, 인공지능이 더 가속화될수록, 정보화 시대가 더 고착화될수록 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유 역량은 오히려 다운될 거라는 네, 그 불안감, 정보의 종속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라는 불안감, 10년 전과 비교해서 과연 나의 인간의 독자적 의사결정 능력은 높아졌을까? 낮아졌을까? 인간의 중독 현상은 커졌을까? 줄어들었을까? 네, 인간의 상상력은 과연 더 높아졌을까? 줄어들었을까? 그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인공지능에게 어디까지 넘길 것인가? 이 프랑스 네텍스 플로라는 연구소에서 이 2018년에 유네스코와 공동으로 연구한 네, 인간의 decision making. 과연 어디 것까지 인공지능에게 넘길까?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인공지능에게 어디까지 넘길 것이냐? 네, 저도 홈쇼핑 가끔 보고 있으면 물건을 사야 될 것 같은 의사결정에 부닥치기도 합니다. 그전에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가 그러면 내가 산 겁니까? 나의 뇌 속에 들어온 정보가 나로 하여금 사게 만든 것일까요? 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이렇게 조금 한번 쭉 배열을 해봤습니다. 아래에서부터 너무 조금 보편적인 것부터 모션, 움직임. 뭐 다른 것도 움직임, 동물들도 있는데 하지만 인간의 움직임이란 건 다른 생명체와 좀 다르다는 걸 쉽게 느낄 수 있죠. 지구상에 유일하게 이족 보행이 가능한 고등 생명체. 이모션, 모션과 이모션. 이런 감정에 대한 것도 지금 로봇도 어떤 감정의 입출력이 가능한 로봇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인간의 감정이란 거, 공감. 네, 파충류보다는 포유류들이 공감 기제가 있죠. 파충류는 감정을 생존을 위해서 쓰지만, 네, 우리가 집에 가끔 많이 데리고 사시는 고양이, 강아지들은 주고받는 감정 정도까지 발달이 돼 있어요. 파저티브 마인드. 동일한 상황에서 긍정적 심리를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무리 부정적인 어려운 힘든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차이. 이미지네이션. 상상 기제. 네. 강아지가 상상을 할 수 있을까요? 3년 전에 나는 뭘 했을까라고 막 떠올리기 시작하고 한 1년 지나면 내가 뭘 할까라는 걸 막 떠올리기 시작하고 네, 인간에게 있어서의 상상력이란 건 인간의 아주 고유한 기제입니다. 휴머니즘, 네, 통찰, 영감, 창조에 대한 것들. 네, 인공지능에게 어디까지 넘겨야 할까요? 네,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이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도 할지라도 인간의 고유한 것은 내가 스스로 나라는 걸 알아차리는 셀프 어웨어니스, 자의식입니다. 터미네이터 시대가 아직은 오기 어렵다라고 하는 대부분의 중론은 로봇이 자기가 로봇이라는 걸 모르니까요. 네, 가끔 인간도 이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내가 인간이라는 것을. 나는 어떤 지금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이 생애가 마감될 때 어떠한 삶으로 마감을 하고 싶은지, Who am I?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이 결국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네, 인공지능 시대에 자연지능의 회복과 개발을 이끄는 것은 결국은 성찰, 네, 결국은 진짜 나에 대한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장 교수의 내교육 TV는 인공지능 대 자연지능 좀 도입처럼 얘기를 해봤고요. 또 이 자연지능 자체에 대한 얘기로 또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